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로 수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로 수여한다라고 해요. 자, 참고로 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최고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멋있고 화려하게 생겼으며 실제로 금이나 은을 비롯한 귀금속, 보석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도 이건 진짜 보석급이라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저 조그만한 거를 하나 만드는데 개당 수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자, 해석과 상징물을 보면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뭐 봉황 조각은 대통령을 상징하고 태양은 국위선양을 상징을 하고 뭐 노고가 찬란하게 온 세상에 길이 빛이 나고 상서로운 기운이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들을 이것들이 상징을 하고 뭐 지금 아주 좋은 거는 그냥 다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과연 이렇게 좋은 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은 그게 의문스럽고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제작 기간이 여러분들 2달이랍니다. 2달. 이미 작년 6월 30일부터 만들어가지고 9월 6일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이 무궁화 대훈장의 제작 가격은 두 세트를 합쳐가지고 대략 1억 3,6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억 4천 가까이 한다라고 해요. 자, 문재인이랑 김정숙이가 둘이 부부로 세트로 다 같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한 개당 6,823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죠. 이런 거를 두 개나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퇴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가슴팍에다가 제네시스 G80 한 대를 달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야, 이거 진짜 참 저도 차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나옵니다. 자, 무궁화 대훈장에는 실제로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등등 여러 가지 보석들이 화려하게 장식된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명박 시절에 받았던 훈장이 5천만 원 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제작비도 뭐 약 4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싸진 거죠. 자, 물론 굳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보통 임기를 마칠 때쯤이 되면은 다들 상징적으로 받고 나가기는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워낙에 역대급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했잖아요.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못하고 제일 나쁘고 나라 빚도 제일 많이 늘려놨고 실제로 국가 채무가 지금 우리나라가 천조를 바라보는 천조국이 되어 버렸죠.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서로 갈등과 분노만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얘네 부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무궁화 대훈장을 받습니까? 받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팩트를 한번 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한번 데이터로 짚어드릴게요. 정치 방역 패스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현 시점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K 방역이라고 전 세계가 찬양을 하고 있네 어쩌네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보세요. 불과 이틀 전에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어가지고 4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해요. 야, 이것도 여러분들 국뽕에 취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이럴 거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그 혹독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도대체 우리는 왜 했단 말입니까? 왜 했어요? 그 고생들을. 그리고 뭐 이제 와가지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무슨 정신 나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과 남녀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도록 싸움을 부추기고 분노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박살이 났어요. 젊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건강보험 노후자금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플러스 20조가 넘게 재정 흑자가 쌓여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 20조가 넘게 모아놨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됐느냐? 문 정부에 들어가지고 최초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기적을 이분이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한 가지 더 보여줬죠. 재정 손실이 나는 사이즈도 천문학적인 규모라 가지고 뭐 1년에 뭐 대략 한 1천억, 2천억 손해보고 이게 아닙니다. 1년에 무려 전 정부가 20조 모아놨던 곳간을 1년에 무려 3조, 4조 원씩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건강보험료가 외국인들에게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는데 해마다 적자도 이렇게 조 단위로 터져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못 버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월급에서 뜯어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해마다 6% 7%씩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국민들은 반대로 이 구멍을 메꿔놓기 위해서 허리가 휘고 있죠. 이러면서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고 했던 이런 국민들은 진짜 가슴 깊이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인생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구체적인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념과 언론들이 심어준 그 이미지 마케팅에 눈이 멀어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실업자 수는 이미 2021년 초에 15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1758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실업자가 1년에 40만 명 이상씩 대한민국 육군 규모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대한민국에 지금 실업자가 1년에 40만 명 이상씩 대한민국 육군 규모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취업자 국민들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실업자들의 수는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 개 사단씩 실업자들이 사단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개 사단씩. 2차 세계대전 때 시절에 그 소련군의 위용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시절에 소련군이 따로 없다라는 거야. IMF 이후로 지금 실업자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탈원전 정책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국가 이적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기업 한전은 2021년 단 한 해 동안 마이너스 6조 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가 10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거 싹 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빚이 없었느냐? 네,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는 흑자로 1년에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임기 한 방에 손익분기점도 아니라 마이너스 10조가 넘어가는 적자 기업으로 한순간에 탈바꿈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탈원전 때문에 발전 단가 비용이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LNG라든지 유연탄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값비싼 그런 어떤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불태우는데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 거대한 빚을 누가 다 갚아야 될까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이 40% 50% 폭등한 이 전기요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자기 시절 5년 동안만 버티려고 동결을 시켜놨었는데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이제는 그 마이너스 적자폭이 1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차례가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한번 잘못 뽑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했던 그 문정부가 비정규직을 역대 최대치 800만 명이 넘도록 늘려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의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치로 지난 5년 동안 늘어났어요.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라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당연하죠. 높은 세금에 유럽 선진국들보다도 더 빡센 온갖 환경 규제, 세금은 많지, 사업하는데 규제는 많지, 대기업 회장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세 60% 70%씩 뜯어가 버리고 유산에서 그 경영권 방어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는데 미쳤다고 이런 나라에서 능력 있는 인재와 기업인들 자본가들이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주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 집값, 아파트값 역대 최대치로 올라간 거 생각해 보세요. 2배, 3배 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났잖아. 국민 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 부자구나 이러면서 국민들의 부동산세가 증가하고 종부세도 증가하고 건보료 폭탄이 돌아오고 세금 폭탄을 국민들이 두들겨 맞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나는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사전투표가 이상하고 거기에 뭐 누가 표를 끼얹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건 국민들도 진짜. 그만큼 당해보면서도 이번 대선이 그렇게나 불안불안하게 흘러갔다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표 차이가 한 2배, 20% 30% 이상은 나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무튼 저도 참 정리해보고 나니까 진짜 현기증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정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일부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건데 현기증이 나죠.
야,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뭘 그렇게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부부가 쌍으로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훈장을 나란히 두 개 받아가겠다라는 건지 참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혈압 주의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반드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뒷목 잡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